안녕하세요.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영재원 기출풀기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제시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2주간 고민해볼 문제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해결해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무릎에 답하는 문제이고요. 사막은 물과 먹이가 부족하고 걸을 때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로 뒤덮여 있다. 또한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으로 동식물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다. 내가 사막에 5일 동안 걸어갈 때 필요한 물건과 그 까닭을 5가지 이상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막에 5일 동안 걸어갈 때입니다. 그때 필요한 물건과 그 까닭을 5가지 이상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은 필요한 물건과 그 까닭을 5가지 이상이라고 해서 까닭과 5가지 이상을 하나로 묶어서 물건 각각의 까닭 5가지 이상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 나왔던 문제 패턴을 볼 때는 물건 5가지를 각각의 선정된 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문제는 일반 지필평가, 영재원 지필평가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했고요. 심층 면접 때 나오는 문제이기도 했고, 또 모 대학교 영재원 같은 경우는 토론 면접, 그 조별 토론 문제로도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문제를 살펴보면 분명 어디에서 내가 사막에 걸을 때이기 때문에 아무 물건이나 다 적는 게 아니라 이 필요한 물건과 그에 따른 이유가 사막과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그럼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가능한 답은 무엇일까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내가 5일 동안 걸어갈 때 5가지 이상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5가지 이상이니까 다양한 종류로 최대한 많이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단 걸어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걸어가기 때문에 무언가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죠. 걸어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건이나 혹은 무게가 무거운 것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미 출발도 하기 전에 지치겠죠. 출발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무게에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거나 너무 무거운 물건들은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무리 가볍더라도 그게 여러 개가 모이면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무게 제한 때문에 그 물건의 종류나 개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필요한 물건은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당장 의식주죠. 사람이 필요한 건 의식주가 있어서 그 첫 번째로 의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인간이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먼저 입을 것들 중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그랬을 땐 당연히 5일 동안 입을 옷과 신발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5일 동안에 매일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래 입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의복이 땀에 젖었거나 했을 때 빨리 마를 수 있는 그런 의복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복장을 보면 제가 반팔이 아닌 긴팔로 표현을 해놨어요. 당장 옷을 봤을 때는 긴팔과 긴 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막이면 너무 더울 텐데 왜 굳이 긴팔과 긴 바지를 가져가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긴팔과 긴 바지가 필요할까요? 사막은 분명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막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더워서 반팔 나시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밤이 되면 너무 추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5일 동안 걷기 때문에 여기저기 긁히는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긁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독이 든 동물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동물들에게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 팔과 긴 바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데 이러한 이유 말고도 사막이라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긴팔 긴 바지를 입되 또 땀을 식히기 위해서 낮엔 너무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땀을 식히기 위해서 어떻게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옷이면 훨씬 좋겠죠. 거기에 낮 동안 굉장히 뜨거운 빛으로부터 이 열을 반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검정색 옷보다는 밝은색 옷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더 좋겠죠.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옷이 생겼다라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신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막은 모래에 발이 모래에 푹푹 빠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은 모래에 빠지지 않고 걷기 편한 신발이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이 넓은 신발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막기 위해서 양산이나 창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등을 적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인 창 넓은 모자보다는 태양광 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모자를 챙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나는 이런 창 넓은 모자도 무거워, 아니면 부피가 있어. 그러니 굉장히 가벼운 다른 걸 챙길래? 라고 했을 때 못이나 못으로 만들어진 혹은 히잡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비가 올 수도 있으니 비가 올 때 대비해서 우비가 필요하다라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의 말고 또 다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식이죠.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걸 빼놓을 수가 없죠. 무엇보다 거기에서 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물이죠. 그래서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은 특히나 온도가 높을수록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 온도가 높은 사막에서는 수분 섭취를 위해서 물은 꼭 필요한 물건일 거예요. 다만 어때요? 5일 동안 걷는다라고 해서 5일 동안 마실 물을 정말 최소한으로 가져간다 해도 어떨 것 같을까요? 무게를 무시하지 못하겠죠. 내가 아무리 하루 빨리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가져갔어도 그 무게는 무시 못할 거예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적정 기술이죠. 내가 굳이 물을 가져가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될 텐데요. 그래서 활용하는 게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들어보셨나요? 오염된 물로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정 기술인 이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 빨대라고도 불리죠. 이는 휴대용 정수 빨대인데요. 이는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서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물건이에요. 그랬을 때 이 빨대는 그냥 오염된 그 물을 이 빨대를 통해서 마시면 되는데요. 안에 필터가 있어서 나쁜 균 같은 것들을 99% 이상 제거한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필터, 여기 빨대 안에는 필터가 들어가는데요. 이 필터 하나당 사용 가능한 양은 약 700리터라고 하니 1인당 하루 섭취가 한 2리터의 물을 마신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1년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5일 동안에 이 하나로 충분하겠죠. 단 뭐가 있어요? 여기는 장소가 안타깝게도 사막입니다. 사막은 오염된 물 자체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는 우리가 주 중에 주와도 상관이 있는데요. 주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사막은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밤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1인 텐트나 침낭 등을 챙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를 아까 일교차, 사막이라고 하면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랬을 때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인 와카워터라는 것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카워터는 이 일교차를 통해서 이 와카워터 안에 챙기는 이슬,
모아서 물을 만드는 건데요. 이 와카워터의 겉면을 가진 텐트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교차로 인한 이슬이 맺혀 모으면 이 물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내가 기온차에 밤에 지낼 곳도 생길 수가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모인 물은 낮 시간 동안에 물통에 챙겨서 걷는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5일치 물을 처음부터 가지고 이동하지 않아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물을 처음에는 당장 구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최소한의 물을 하루치 양을 모으고 이 와카워터를 활용한 텐트를 이용해서 물을 충분히 이제 활용을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 물통을 일반 물통이 아니라 양가죽 물통으로 챙긴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막의 기온은 뜨겁기 때문에 물도 금세 뜨거워져요. 그래서 사막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을 양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이는 양가죽 표면에 물이 증발하면서 열과 함께 배출을 하면서 그때 기화하는 현상에서 열기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물을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통 속의 물은 점점 더 시원하게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가죽 물통을 챙긴다라고 하면 너무 뜨거운 물을 섭취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물통이 아닌 이 양가죽 물통이라고 쓰면 훨씬 좋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외에도 먹어야 사니까 이 물 말고도 당연히 음식물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음식은 이 사막의 높은 온도와 일교차로 인해서 저장이 용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 건조식품, 상하지 않는 건조식품의 위주로 챙겨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볍지만 열량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릿 또는 에너지바를 챙기겠다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단, 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녹지 않는 다른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바로 앞서 얘기한 이 양가죽 물통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가죽 물통을 활용하여 녹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면 초콜릿도 충분히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막은 덥기 때문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막에서는 나트륨 섭취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소금을 챙기겠다라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식주 외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말 그대로 생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용품도 있을 수 있어요. 생존용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나는 나의 현재 위치도 파악하고 내가 갈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도와 나침판을 챙기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굳이 나는 이걸 챙기지 않아도 별자리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이를 숙지를 하고 나침판을 챙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시간이나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계를 챙기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시계 안에 또 나침판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침판이 되는 시계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니 이 물건의 개수도 줄어들게 되겠죠. 또 다르게는 밤은 어둡죠. 사막이니 불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밤은 어두우니까 손전등을 나는 챙겨가겠어. 다만 건전지까지 챙겨가긴 힘드니까 자가 발전이 되는 손전등을 챙겨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5일 동안 걷기 때문에 내가 그냥도 다칠 수가 있는데 걷다 보면 더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치거나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약이나 붕대 등이 들어있는 구급상자나 아니면 구급 약품을 나는 챙겨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불을 피우기 위해서 라이터를 챙겨간다던가 아니면 혹은 위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어용이나 아니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다용도의 칼을 챙겨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아까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걷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챙긴 이 물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 이러한 물품들을 담을 수 있는
배낭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걷기가 너무 힘들어. 하지만 자동차를 갖진 않아. 그래서 이 물건들을 가져갈 아니면 나도 잠깐 중간에 탈 수 있는 낙타를 데려가겠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샌드 스키, 보드 들어보셨나요? 사막에서 타는 스키죠. 그래서 이 스키를 이동을 할 때도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무거운 물건들을 이 스키나 보드 위에 가지고 이동을 하겠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는 타겠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말 그대로 5가지 이상 제시를 하는 문제인데 너무 많은 건 안 되죠. 걷기 때문에 무게의 제한도 있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와카워터를 활용한 텐트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2가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재원 기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적정 기술과 접목한 이러한 답안을 함께 제시하는 게 훨씬 좋은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답과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답도 되는구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적정 기술은 이거밖에 없는데 또 다른 적정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이 5가지 이상 되는 물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2주간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생각해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바둑돌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첫 번째는 12번째 상황에서 흰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49번째 상황에서 검은 돌과 흰돌의 개수와 그 차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주 동안 이 문제 역시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주 후에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